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시스템에서 네, 포털, 포털. 로그인 하자마자 딱 보이는 포털 메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네,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모든 직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메뉴이기 때문에 네, 모두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단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포털은 일단 나의 정보와 관련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나의 정보, 내가 받은 급여 명세서, 네, 내가 근무한 기록, 네, 그리고 내가 쓴 연차 현황, 네, 그리고 내가 올린 기타 증빙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회사와 경비 정산하면서 발생된 부분들 경비 정산장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네, 업무용 차량 사용하셨을 때 차량 운행 일지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나에 관련한 직원 개인에 관련한 내용들을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똑같이 이제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전자결제 메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 전자결제 메뉴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 일반, 자금, 인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메뉴에서는 나눠져 있지 않지만 그냥 업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일반을 보면 업무 일지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업무 계획을 보고하실 수가 있고, 네, 기한 품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이렇게 전자결제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자금 관련한 부분들,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다든지, 뭐 카드 사용하는 것들 지출 결의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래처로부터 대금 받아야 될 것들, 네, 대금이나 일정 부분 입력해서 수입 결의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가지급금이나 이런 것들 정산 결의하실 그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금 관련한 부분들 전자결제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한 부분인데요. 출장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휴가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쵸. 여기서 작성된 휴가 같은 경우는 연차나 이런 부분에도 반영이 되는 바로 거죠.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자결제 같은 부분은 모든 직원분들이 다 사용을 하시는 메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자결제 문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결제선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결제 문서가. 네, 네, 진행되면 어떤 메뉴에 나타나게 되냐면, 첫 번째로 전자결제 모니터링 메뉴에 나타나게 돼요. 네, 전자결제 모니터링 메뉴는 최고 권한자가, 그러니까 제일 경영진께서, 의사결정자께서 지금 우리 회사에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전자결제 문서를 확인할 수 네, 있는 메뉴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들어가면 어떤 문서들은 완료가 됐구나, 어떤 직원이 결제를 안 누르고 있네, 결제를 안 하고 그렇죠. 있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전자결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권한을 함부로 주시지 말고 그쵸. 최고 의사 결정자께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제할 문서가 있어요. 전자결제 모니터링 말고 내가 결제해야 하는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뭐 부하 직원이 휴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내가 결제를 해야 한다, 그런 문서들은 결제할 문서에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결제 라인에서 참조자로 걸려 있으면 참조할 문서에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결제할 문서, 그리고 참조할 문서, 그리고 내가 작성한 문서들,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있는 문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진행 중 문서 모니터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결제가 완료가 되면요, 이제 완료 문서함에 저장이 되고요. 그쵸. 완료 문서함에서는 이제 완료된 문서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전자결제 작성하시면서 일반 파일들 첨부하셨다면 이 첨부 파일함에서 파일만 또 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자결제 자금, 지출결의, 수입결의 이런 부분 했던 것들 토대로 지출계획과 수입계획이 작성이 됩니다. 그쵸. 네, 이렇게 대표적으로 전자결제가 완료가 되면 반영이 되고요. 네, 그 외로 뭐 연차 현황이라든지 카드 정리라든지 경비정산장 이런 부분들이 전자결제가 완료가 되면 정리가 된다.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스템에 가장 먼저 접속해보면 이렇게 달력 화면이 나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달력 화면이 나오고요. 네, 이 달력 화면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공지사항 한 거라든지, 네, 아니면은 직원분들 중에 누가 휴가를 신청을 했다든지, 네, 그런 일정 부분들이 여기서 쭉 보여져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일정을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개인 일정이다, 아니면 회사 전체 일정이다, 이런 네. 부분들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뭐 회의고 그렇죠.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회의다,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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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렇게 일정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자별로, 주별로,
월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요거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개인이 올리면 개인만 보이나요? 올린 그렇죠. 사람만? 그렇죠. 네, 회사 걸로 올리면 회사 전체 직원이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회사 전체는 잘 안 하게 되겠죠. 네. 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쪽 우측 영역이 있어요. 네. 네. 이쪽은 저희가 시스템 공지사항이 있을 때는 네. 이쪽에 시스템 공지사항 올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내 공지사항을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우리 회사분들에게 공지를 해야 한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쪽 사내 공지사항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렇죠. 권한이 있으실 때는 플러스 버튼 통해서 회사 공지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작성해 주시면 이쪽에 올라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결제할 문서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결제할 문서가 지금 몇 개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결제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네요. 몇 군데서 볼 수 있게 지금 해놨는데 휴대폰 여기서 두 군데서 눈알 돌아가는 대로 눈길 가는 대로 제가 해놨는데 아니 결제를 굉장히 너무 늦게 해요. 그렇군요. 볼 때 얼마나 화가 나는데요. 네. 빨리 돈이 나가는데 결제를 안 해. 나쁜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여담이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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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일 먼저 접속한 화면이고요. 요렇게까지 그리고 요 밑에 두 개까지가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요 가운데 전자결제 요 부분이 이제 포털에서 사용하는 전자결제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급여 명세서 메뉴입니다. 급여 명세서는 회사에서 급여가 작성이 되고 네. 직원들에게 급여 명세서를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무로 교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시스템에서는 뭐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요,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개인이 접속을 하시면 급여 명세서 메뉴에서 내가 뭐 1월에 지금 이렇게 급여를 받았구나라는 급여 명세서를 각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였고요. 네. 근무 기록 메뉴인데요. 네. 근무 기록 메뉴는 내가 월별로 지금 어떻게 출근하고 어떻게 퇴근했는지를 쭉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장 근무를 몇 시간 했고 야간 근무를 몇 시간 했고 네. 기본 근무를 몇 시간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니야 나 이 시간에 퇴근하지 않았어, 이날 야간했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수정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네네. 네, 그 기능으로 이제 잘못된 시간을 좀 바로잡는 네. 그런 과정이 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지금 보통 9시에 출근하고 뭐 6시에 퇴근하면서 네. 지금 이쪽 보시면 기본 연장 야간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요 가운데 2자 연장을 2시간을 한 것 같아요. 3월 달에는. 그러게요. 네. 요렇게 해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고요. 하단에서는 근무한 시간의 합계들 확인을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나의 정보 메뉴입니다. 나의 정보 메뉴에서는 말 그대로 나의 정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죠. 연락처라든지 이메일을 변경을 한다든지 네. 비밀번호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급여나 경비 정산받을 계좌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보통 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급여 관련 정보와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급여 계산할 때 네.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인사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나의 정보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면 여러 건 모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회차별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의 관련한 서류들, 뭐 이력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첨부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의 정보를 수정을 해야겠다, 관리를 네. 해야겠다라고 하면 네. 나의 정보 메뉴에 들어오시면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의 연차 내역 메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지금 연차 9일 중 4.5일 사용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회차에 받은 연차가 총 몇 개인데 네. 그 중에 내가 지금 몇 개를 사용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면서 언제 몇 개를 썼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추가 신청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나의 연차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나의 연차 내역 메뉴였습니다. 네. 네, 나의 기타 증빙 메뉴인데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타 증빙 메뉴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기타 증빙 전체 메뉴가 있고 그 메뉴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 나의 기타 증빙, 각각의 나의 기타 증빙이 통합돼서 그 메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메뉴는
나만 사용하는 기타 증빙이라는 메뉴거든요. 그렇죠. 제가 올린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네. 뭐 만약에 영수증을 쓰고 네. 이렇게 기타 증빙으로 업로드를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걸로 뭐 지출 결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메뉴이고요. 네. 상단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요 가운데 이제 내가 등록한 기타 증빙의 목록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화물이라고 용도가 적혀져 있고 이렇게 지금 화물을 나르고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출고할 때 운송비 이제 뭐 이런 부분들, 한국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증빙을 하려고 이렇게 업로드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목록에서 선택해 주시면 하단 영역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신규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첨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파일 첨부를 해주시고요. 일자는 보통은 언제 썼는지, 네. 언제 사용을 했는지, 만약에 뭐 사용했는 날짜가 특정할 수 없다면 내가 언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언제 나갈 예정인 건지를 이제 기입을 하는 곳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가끔 간혹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네네네. 네, 정리해드립니다. 상대 거래처가 있다면 상대 거래처 입력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게 이 영수증이 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이 고지서가 얼마짜리다. 예를 들면 뭐 3만 원이다. 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제 요 구분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뭐 문서이고 네. 디자인 작업비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공유 여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요 공유 여부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요 공유 여부를 아니오라고 해놓는다면 전자결제나 이런 문서들을 작성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증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료 직원이 이거 좀 대신 올려줘 라고 하면 공유 여부를 예로 해서 이 동료 직원이 이 기타 증빙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공유 여부를 예로 한다고 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시를 들면 간단한 예시예요. 회계관리 쪽에서 기타 증빙 관리 전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만 이거를 예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모든 직원분들이 이걸 다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작성을 다 해주시면 이제 비고란에서 뭔가 메모하실 게 있으면 비고란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나의 기타 증빙을 첨부할 수가 있고요. 네. 핸드폰에서도 사진을 찍거나 해서 기타 증빙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전자결제 모니터링 메뉴입니다. 네. 전자결제 모니터링 메뉴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지금 작성돼서 돌아다니는 모든 전자결제 문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메뉴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너는 왜 결제 안 해? 이렇게 이제 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지금 기한했고 네. 뭐 김전무님한테 지금 전자결제 문서가 가 있는데 그렇죠. 3일째 결제가 안 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얼른 그쵸. 얼른 결제해라. 빨리 가서 얼른 결제해라. 대표님이 직접 나서주셔야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대표님이시다. 네. 대표님이 요 전자결제 모니터링 권한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꼭 나한테 온 전자결제 문서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뭐 부장 라인에서 끝나는 전자결제 문서도 이쪽에 들어오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있었죠. 네,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모든 문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을 조심해서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최고 관리자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보통 뭐 회계팀도 가질 수 있겠죠. 회계팀은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메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쪽 우측 버튼 통해서 상세 보기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요런 내용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잘못 작성된 거예요. 결제가 네. 완료가 됐는데 네. 잘못 작성해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권한자께서 전자결제 모니터링에 들어오셔서 상세 문서로 들어오시면 여기 삭제 버튼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삭제 버튼을 통해서 요 전자결제 문서를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삭제시키는 거는 저희가 증빙을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기타 증빙이라든지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증빙을 통해서 전자결제 문서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네. 전자결제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요. 바로 삭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었던 증빙들도 네.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어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조심해서 사용하시겠지만 이 삭제 버튼 되게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네, 그렇죠. 이게 잘못 올렸는데 5명이 만약에 다 통과가 됐어요. 5명이 다 문제 있는 거긴 해요.
그렇죠. 사실상 여기서 반려가 났어야 몇 되는데. 명이 체크를 했는데 이거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 좀 꼬지셔도 돼요. 아니 그만 좀 혼내요. 아니 몇 개를 했는 거야. 그죠? 4명이 들어있으면 4명이 지금 검토해서 올린 건데 그렇죠. 이거 확실한지 확인하라고 전자결제 줬더니 똑바로 확인도 안 하고 대표한테 삭제해달라고 그러고 잘된 행동은 아니죠. 네. 네. 하여튼 여기서 하여튼, 이제 삭제하실 네. 수가 있다. 아주 엄한가요 제가? 좀 아니요, 좋아요. 정상적인 거죠. 뭐.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메뉴가 네. 전자결제 모니터링 메뉴였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상태를 보시면 반려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회수된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 직원이 작성한 모든 전자결제를 다 볼 수 있다. 그렇군요. 어떤 상태든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결제할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결제할 문서는 말 그대로 나한테 이제 전자결제 문서가 도착한 거죠. 결제해 주세요 하고. 그렇죠. 네. 저는 결제안이 올라온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하고 보고 상세 보기를 눌러서 결제 이 날짜에 금액이 이거였는데 요런 것들을 하겠다고 할 수 결제를 있죠. 요청했구나. 네. 네. 그리고 관련한 결제 문서라든지 일반 파일이 있다면 여기서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결제 의견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여러분 이게 결제자 의견이 많이 달린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됩니다. 왜? 아니 제가 완벽했다면 결제자 의견 안 달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걸 뭐 공적인 그거에서 하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좀 노력해주세요, 여러분. 네.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네. 결제하시거나 반려하실 수 있어요. 네. 결제하게 되면 다음 결제자로 넘어가죠. 넘어가게 네. 되고요. 반려하시게 되면 다시 그렇죠. 빠꾸. 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노력해주세요. 네. 네. 결제하게 되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이렇게 결제할 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참조할 문서인데요. 네. 참조할 문서는 내가 결제자는 아니지만 이제 참조로 걸리는 문서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참고해야 되는 사항들. 네. 유관 업무이기 때문에 뭐 참조를 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왔을 때 네. 도착했을 때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참조할 문서 하면 옆에 지금 44개 이렇게 떠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44개를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요 삼선 버튼을 눌러서 네. 어떤 건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나면 닫기를 누르면 여기가 43개로 줄었죠. 네. 여기서도 지금 참조할 문서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네. 네. 네, 다시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완료 문서함 쪽에 가시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건건이 확인을 안 하겠다 나는 전체 선택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배짱이 두둑하네요.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참조할 문서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결제자 의견 메뉴입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이제 결제할 문서에서 네. 입력을 했었죠, 이렇게. 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네. 그렇게 결제자 의견을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서를 올렸는데 네. 결제 의견이 달렸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똑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네. 지금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달아주셨네요. 네.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결제자 의견을 확인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건 달리면 감동스럽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다시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죠. 문서는 완료 문서함에서 확인할 그렇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진행 중 문서 모니터링 메뉴인데요. 네.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제를 올렸거나 네. 내가 중간에 결제를 해줬거나 네. 하는 문서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를 확인할 수가 있는 메뉴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디는 김전무님 아이디로 접속을 했는데 김전무님은 결제를 했는데 홍 대표님은 아직 결제를 안 한 상태인 거죠. 네. 빨리 좋아야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 대표님 결제 좀 해주세요. 네. 네. 대표님 결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문서들의 상세 내역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진행 중 문서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네. 자, 업무 일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나 오늘 어떤 업무를 했어. 알아줘. 그렇죠. 업무일지 작성하듯이. 그렇죠. 네, 그냥. 네, 업무 보고죠, 사실상.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올리는 결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에 뭘 했는지 작성을 쭉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영상 촬영 업무를 했기 때문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결제선 지정을 합니다. 네. 이제 결제선 지정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요분한테 결제를 받겠다 이런 걸 지정하는 거고요. 네. 첫 번째로 이분을 클릭하셔가지고 결제 라인에 넣어주시면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그렇죠. 들어가게 되네요. 올라가시고, 네. 만약에 참조를 해야 되는 분이 있다면 또 클릭을 하시고 참조 쪽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다 필요 없고 문서로만 남기고 싶다, 내가 올린 게 최종 문서야 라고 한다면 본인 최종 결제를 눌러주시면 이거는 이제 무시가 되고 본인이 올린 게 곧 그냥 최종 결제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대표님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빼고 이렇게 다시 이제 한 명씩 넣어주시고요. 이분들을 이제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아래 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변경을 할 수 있는 결제선의 순서를 지정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또 여기서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런 문구가 뜹니다. 네. 결제선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결제선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이 결제선을 저장을 해놓고 앞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예시를 들면 업무일지 2라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결제선이 방금 지정한 대로 결제선이 지정도 되고 그렇죠. 즐겨 찾는 결제선으로 저장도 됐다. 그렇죠. 이런 이런 식으로 업무일지 2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걸 누르게 되면 아까 지정하였던 네. 이제 결제 라인이 다시 지정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이제 결제선 지정까지 끝났고,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결제, 다른 분이나 뭐 제가 결제 문서가 있다면, 첨부해야 될 게 있다면 찾기 버튼 눌러주시고 한 명씩 선택해서 넣으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결제 문서 내역은 본인이 올린 거, 본인이 참조 올린 것만 이쪽 리스트에 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은 꼭 감안하셔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결제 문서를 첨부를 할 수가 있고 네, 일반 파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 PC에 저장되어 PC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걸 아무거나 첨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태그는 태그를 입력해 놓으면 네. 나중에 이제 태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 이제 찾아볼 파일을 수 있다. 찾거나 이렇게 네.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임시 저장 버튼 누르면 네. 이쪽 상단에 목록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결제 요청 버튼 누르면 이제 이대로 결제 요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 설명 너무 못하네. 오늘 왜 이러지? 아니요, 좋은데요. 왜 그러시죠? 그런가? 네, 이렇게 이제 업무일지 메뉴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 전자결제 문서들이 다 똑같아요. 이쪽 결제선 지정하는 부분하고 우측에 결제 문서, 일반 파일 첨부하는 부분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메뉴부터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업무 계획 메뉴입니다. 제목만 다르고 업무일지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렇죠. 네, 아마 결제선도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결제선 지정을 먼저 해볼까요? 결제선 지정해보고요. 업무일지랑 다르게 업무 계획은 이제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뭐 거래처 미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영상 촬영. 네, 영상 촬영 이런 부분들이 있다. 네. 이렇게 쓰시고 결제 요청하시면 이제 결제선에 계신 분들이 아 이렇게 일을 할 예정이구나 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스케줄을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네. 말하면. 기한 품위는 당연히 쓰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 기한하거나 품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나 요렇게 살 건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네, 이게 맞아요. 확 와닿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 이거 할 예정인데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결제선 지정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제목에 상반기 비품 구매의 건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볼펜 100만 개, 배터리 100만 개를 사야 됩니다. 상반기에.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네. 네. 이런 부분들 이제 입력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죠. 근데 기한 품위 문서이기 때문에 기존에 결제했던 문서라든지 일반 파일 문서 첨부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입력해 주시고요. 결제 요청 누르면 결제선 지정한 대로 문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출 결의 문서인데요. 네. 지출 결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그렇죠. 대금 지급, 선급금, 가지급금, 회사카드, 현금, 급여, 청구고지 납부, 사비 지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출 결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각각이 이제 사용하는 증빙들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네, 사용하는 맞아요. 방법도 다르고요. 네. 대금 지급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출결의 대금 지급 메뉴인데요. 뭐 제목이랑 본문은 다 똑같으니까요. 요 지출결의 문서를 작성할 때는 증빙을 매입 세금 계산서랑 거래 명세서를 통해서 증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 회사로 매입 세금 계산서가 들어왔다, 아니면 네. 매입 거래 명세서를 발행을 했다라고 네. 했을 때 네. 이제 그거를 토대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매입세금 계산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우리 회사로 발행된 매입세금 계산서 내역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요건을 결의를 할 거야, 네. 지출 결의를 할 거야, 네. 적용을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예정일이 31일이야.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항목에 네.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건 매입대금이니까 매입대금 지급할 거고, 네. 적요란에 이게 예전에 뭐 공장 설비 구매를 했던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결제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결제선 지정을 하고요. 결제 요청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결제 라인으로 결제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출 결의 문서 같은 경우는 결제가 완료되면 네. 이제 지출 계획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될 부분들이 여기서 좀 있어가지고 몇 네네.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불러오는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자결제에 첨부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만 여기 이제 뜨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세금 계산서가 5천만 원짜리인데 우리는 2천만 원만 나갈 예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매칭 적용 금액에다가 해당되는 2천만 원치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선택을 누르게 되면 여기 2천만 원만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네. 이제 자금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좀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한 만약에 거래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쪽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래처라면 여기 거래처에 대한 계좌가 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렇죠. 라고 한다면 저희 쪽에서 계좌가 또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이체 리스트를 작성을 할 때 계좌번호를 따로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한번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바로 이제 계좌 정보가 등록이 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업무를 볼 때는 이렇게 여러 건으로 한 번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거래처한테.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 하나하나가 거래별로 돈이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게 네네.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금을 지급을 하실 때 건 바이 건으로 좀 지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금 추적이 또 쉽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제가 업무적으로 할 때 좀 팁입니다, 이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급금 메뉴인데요. 네. 선급금 뭔가요? 선급금 나중에 거래를 하는데 회사가 우리 못 믿겠다고 계약금을 달래요. 5천만 원을. 아, 좀 그런가 예시가? 아니 뭐 그냥 이제 원래는 1억짜리 계약인데 한 뭐 10% 정도를 보통 계약금으로 다 될 것이죠. 그렇죠. 10%에서 15% 정도 계약금을 거는데 선급금이 이제 미리 준 돈이다. 그 계약금이다 보시면 돼요. 아마 실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네. 설명 드릴까요? 아니요, 좀 아니요. 어려울 텐데. 예, 그렇습니다. 먼저 준 돈이죠, 뭐. 그렇죠. 먼저 준 돈이죠. 네. 여러분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산인 걸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렇지요. 네네네네. 선급금은 아직 계산서나 명세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계약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선급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기타 증빙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기타 증빙 업로드 해주시고, 기타 증빙 가져오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등록되어 있던 문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기타 증빙이. 네. 그러면 이거 도급 계약서의 선급금이구나. 네. 첨부를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냥 선급금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선급금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네. 거래처가 있으시면 거래처 입력해 주시면 지금 요 거래처에 선급금이 나왔다. 네, 이렇게 그렇죠. 지출 결의하게 되는 네. 그런 메뉴라고 생각해 지금 주시면 될 것 예정일은 같습니다. 30일날 해놓고 네. 네, 이렇게 진행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기타 증빙 가져오기 똑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올린 것만 그렇죠. 볼 수 있고요. 단 만약에 내가 권한이 회계관리의 기타 증빙관리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 올린 사람이 공유 여부 예를 해주게 되면 그렇죠. 그 예 한 것들은 여기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 경우에만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올린 것만 볼 수 있어요. 이런 권한이 있는 분들은 예외겠지만 권한이 없는 분들은 내가 올린 것만 볼 수 있다. 그렇군요. 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서 결제 요청하면
선급금에 대한 지출 결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거래처 걸어 똑같이 계좌는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가지급금 메뉴입니다. 가지급금이 뭘까요? 가지급금이요? 네. 가지... 예? 네? 네, 제목이나 프로젝트 있으시면 네. 입력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가지급금이 뭔가요? 제가 이제 추측해 보기로는 네. 가짜로 지급했다. 아, 임시로 지급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어디다 쓸 줄 몰라요. 네. 어디다 쓸 줄 모르는데 돈은 나가야 돼. 그런 거 보고 가지급금이라고 그래요. 네. 예를 들면은 출장 나간 분들한테 이제 드리죠. 출장 나가는 분들이 이거는 뭐 차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숙박비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식대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쓰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거에 쓸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가지급금. 네,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영수증 주고 나 이거 쓴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 가지급금이 사라지면서 비용이 다시 올라오는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가지급금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지출결의 가지급금을 하는 분한테 그 가지급금을 드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뭐 출장이다 이런 내용들이 네네, 있어서 맞습니다. 가지급금 요청을 하는 거고 네, 용도는 가지급금이고 네, 이날 받아야 하고 네. 조교는 뭐 출장, 식대, 숙박비 등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10만 원을 요청합니다. 네. 10만 원 너무 작나요? 보통은 30만 원 정도 드리죠. 그래. 네, 거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30만 원으로. 네. 야박하게 굴면 안 돼요. 출장 경매 뻑뻑하게 줘야죠. 멀리 가는데. 네. 네. 네, 이렇게 입력하고 결제 요청 버튼 누르면 네. 결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출결의 회사 카드 메뉴입니다. 네. 제목은 다 똑같고요. 네. 프로젝트 있으시다면 프로젝트도 입력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지금 쭉 지출결의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카드 내용은 네. 우리 시스템에서 가져온 카드 내역을 기반으로 증빙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메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직원들마다 회사 카드를 나눠주신 거죠. 네. 그래서 경비 필요하다면 이 카드로 써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요 나한테 배정되어 있는 카드 내역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요건을 지출 결의를 해야겠다. 네. 선택을 하고 식대로 먹은 거다. 네. 요 카드 쓴 거는 식대로 먹은 거고 이거는 야근 식대로 먹은 거다. 네. 요거는 뭐 출장비로 먹은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네, 키워드 입력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결제 요청 버튼 눌러서 결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뭔가 중요하게 빼먹었나요 지금? 아,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 조금 더 네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은 부분이라 이제 여러분들 혹시 요쪽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이미 쓴 거를 여기 올리는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가 쓸 예정이야 하는 거는 기한품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나 기한품위 이렇게 올렸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허락해줘. 뭐 허락해줘. 나 이렇게 쓴 거야 확인해줘. 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 보고하는 거죠. 그쵸, 보고하는 거죠. 네네. 사실상.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은근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기한품위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할 예정이야. 나 카드로 결제할게.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쓰고 난 뒤에 결과 보고한다는 개념으로 항목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여러분들 조금 여기서 이걸 왜 정리하냐. 이 전자결제를 할 때 여기 다 적을 건데 여러분들 이거 정리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통장 내역이랑 이 전자결제랑 매핑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매핑이란 거 연결고리를 지어서 연결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 항목이 그 정리할 때 바로 꽂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카드 내역 가져오기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회계관리 메뉴 카드 정리 쪽에 네. 이렇게 입력한 게 그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제가 완료가 되면. 네. 네. 결제 완료되면 이 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본인이 식대 쓴 거면 식대 쓴 거고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 이제 본인이 꼭 작성을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담당자들이 좀 편하다. 그렇죠. 본인도 편해요, 마음이. 맞아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네. 현금 시제 메뉴입니다. 네. 네. 현금 관리 참 힘들죠. 정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힘들어 하시나요? 힘들어 하시죠. 왜요? 100원 단위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이 말 그대로 지출결의 현금 시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 쓰레기 봉투가 없는 거예요. 네. 쓰레기 봉투는 카드 계산이 안 되잖아요. 되나요? 되죠? 옛날엔 안 됐는데. 지금은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샀거든요. 10,000원? 그러면 다른 걸로 얘기할게요. 열쇠가 없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열쇠집을 가야 되는데 네. 열쇠집에는 카드 결제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경리분한테 가서
현금좀. 현금좀. 네. 이제 그렇게 현금을 사용을 하시고 쓰시는 거죠. 그쵸.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현금 시제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요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네. 현금을 사용을 하더라도 종이 영수증을 받으시잖아요. 네. 요 영수증을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어서 기타 증빙으로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만든 기타 증빙을 가져오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네. 이게 지금 내가 며칠자에 지출한 거고, 네. 이게 뭐 열쇠 때문에 지출한 거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카드 정리랑 마찬가지로 현금 출납장 쪽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현금 시제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격리분들이 좀 많이 쓰시겠네요. 그렇죠. 좀 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꼭 문제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격리분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네. 전 이해합니다. 지출결의 급여 메뉴입니다. 네. 급여고요. 프로젝트 있으시면 프로젝트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급여를 열심히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출퇴근도 하고, 네. 급여 계산도 하고, 공제적 계산해서 급여를 이제 확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급여 작성한 게 실제로 이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돈을 줘야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지출을 하기 위해서 네. 작성하게 되는 문서이고요. 네. 요거는 급여 내역을 증빙으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네. 급여 내역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네. 상단에서 귀속월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3년 1월 달 거를 조회. 보겠다. 네. 그러면 23년 1월에 지금 이렇게 급여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요런 건들로 급여가 나갈 거다. 선택. 네. 이렇게 해주시게 되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몇 월 달 거고 직원이 누구고 지금 예정일이 언제다. 네. 금액은 언제다. 이렇게 이제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렇죠. 항목란에 뭐 급여다 아니면은 뭐 기타 소득 용역비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쭉 입력을 해주시고 네. 결제 요청 버튼 눌러주시면 급여 지출 결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부연 설명할 시간이 왔지요. 이 급여 내역 가져오기 할 때 이 기속월 거를 가지고 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속월은 1월인데 네. 지급을 2월 10일에 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기속월 기준으로 우리는 들고 온다 했으니까 네네. 기속월 기준으로 들고 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 지급 예정일이 픽스가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인사급여 쪽에서 기초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 2월 10일에 지급하겠다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열어두기는 좀 복잡하지만 그런 곳이 있어요. 그 파트에서 설명 들었을 거예요. 네.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자동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여기 끌고 오는 거고 저기는 기속월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급여 내역 가지고 왔을 때 계좌번호 있죠? 요거 그러네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직원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급여 계좌 내역인 거예요. 네. 그거를 자동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상 처음에 입력만 좀 잘해두면 바로바로 이렇게 내역을 다 끌고 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왜냐면 또 이제 이 급여 이체가 일이 크거든요. 맞아요. 잘못 이체해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네. 그 은행 홈페이지 가서 하려고 하면 네. 다시 빠꾸시키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나갔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게 직원 해소해버리면 다시 전화해가 돈 내놔라 이렇게 참 애매모호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여 작성한 건을 네. 지출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청구거지 납부 메뉴입니다. 네. 청구거지 납부.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네. 예시 어떤 걸까요? 가스비. 그렇죠. 뭐 가스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과금 그렇죠. 이거나 아니면 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는 뭐 현금에서 발행되지 않는데 뭐 고지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뭐 환경세라든가 그렇죠. 세금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이제 첨부를 해서 쓰시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뭐 4대 보험 고지료라든지 그렇죠. 이번에 관리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청구고지 납부 메뉴에서 지출 결의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네. 그렇게 받은 종이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우편함에 꽂힌 그 종이들을 네. 사진을 찍어서 네. 이쪽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이제 그 사진을 증빙으로 해서 네네. 지출 결의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사용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며칠 날 나가야 되고 네. 이게 4대 보험료고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합 납부로 보시죠. 네, 통합 납부. 네. 네, 요렇게다. 그래서 요게 금액은 이번에 300만 원이다. 나올 네, 것 같다. 이렇게 지출 결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예, 드디어 지출 대박이네요. 결의의 마지막입니다. 네. 사비 지출. 네. 이거 직원분들이 정말 애착하는 그렇죠. 곳이죠. 네. 내가 쓴 돈, 내가 회수해야 되노라. 그렇죠. 이제 사실 회사 카드를 잘 사용을 하시면 사비 지출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게 모든 분들한테 나눠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이제 뭐 팀 단위로 가 있는다. 그렇죠. 팀장님한테 드리거나 이렇게 부서 장한테 드리거나 그러죠. 네, 그렇게 네.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네. 직원들이 이제 거래처 가거나 출장 갔을 때 네. 당장 써야 될 때 네. 쓰고 쓰고. 이제 후충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네. 메뉴가 이제 사비 지출 메뉴이고요. 네. 참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회사랑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회사 직원분들은 와서 썼으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참 줄의 관계 때문에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카드를 쓰셨을 수도 있고 뭐 현금을 네. 쓰셨을 수도 있어요. 네네. 네, 사비 지출 하실 때 네. 아무튼 사용하시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물건을 찍어서 오실 수도 있고요. 뭐 운송료여서 트럭에 물건이 잘 실어져 있는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기타 증빙을 업로드를 해주시고 네네네. 그렇게 업로드된 문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네. 그러면 나는 언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화물 운반비로 쓴 거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결제 요청해 주시면 사비 지출 결의가 완료가 되고요. 네. 요걸 빼먹을 뻔했어요. 여기 직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네. 요 직원은 나의 정보랑 직원 정보에 계좌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계좌로 입금이 되도록 지출 결의가 작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직원을 자동으로 불러와요, 저희가. 네. 근데 이게 간혹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직원을 불러오는 명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 기타증빙 가져오기 했을 때 여기에 올려져 있는 문서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 문서를 올린 사람, 네. 이 만약에 홍 대표다 그러면 이 홍 대표 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아, 올린 사람 정보를 네, 가지고 오는 올린 거군요. 사람 걸 끌고 오는 거예요. 예시로 들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 김전무님이 올리셨다. 네. 그거를 내가 첨부 이렇게 올리는 거, 대신 올리는 거다. 그러면 김전무님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여기 김전무님께 들어오는 거고, 이 직원이 등록이 되면 김전무님의 경비 계좌가 네. 자동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체하는 시점에서. 네, 이체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이게 끌고 와지는 거다. 이거 이제 간혹 조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구성한 이유가, 본인이 올리면 좋지만 이게 다 쏠려버리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직원분들이 사비 지출을 했는데 격리 직원한테 네가 대신 올려라.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의자 걸로 가져오게 되면 그분들 걸 다 입력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진만 찍어서라도 좀 올려줘 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대신 청구해 줄게. 해줄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입력할 게 몇 게 없으니까.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출 결의 문서를 사실 대신 여러분 작성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애한테 다 그걸 떠넘기니까 본인이 쓴 건데. 네. 네. 만약에 이 지출권이 홍 대표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직원 수정해서 입력할 수가 네네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쓴 건 본인이 올리세요, 여러분. 네. 그게 제일 편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출 결의 설명을 다 드렸고요. 네. 수입 결의로 넘어왔습니다. 네. 네, 수입 결의는 참 행복한 행복한 거죠. 네.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쓸 수가 있는 메뉴이죠. 맞습니다. 대표님이 바로 승리 때려줄 수 있는. 그렇죠. 네. 아유. 승리 안 때려도 돈이 들어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거래처 담당자께서 네. 부장님 그때 뭐 판매 대금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이번 달 말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수입 결의 대금 수금 문서 같은 경우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증빙으로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세금 계산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요, 네. 우리 회사가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들 쭉 나타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요 거래처에 수금을 하겠다 네. 입력을 하시면 여기 매칭 잔액이 있고 매칭 적용 금액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번에 68만 3천 원이었는데 60만 원만 받기로 했어요. 네. 이렇게 매칭 적용 금액 입력하시고 그렇죠. 요 세금 계산서에 잔액을 이렇게 남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선택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네.
요거를 31일 날 수금할 예정이다. 네, 매출 대금. 요거는 매출 대금을 수금을 하는 거다. 네. 이렇게 항목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결제 요청 버튼 눌러 주시면 네. 문서 작성이 완료가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요 수입결의 대금 수금 메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요 문서가 결제가 모두 완료되면 저희 캐시 플랜에 있는 수입 계획에 네, 들어가죠. 들어가게 돼요. 네, 네. 요거 담당자분들이 이제 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정 조율하기가 좀 좋은 메뉴더라고요. 실제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세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미 결제를 올린 거잖아요. 대표님한테 나 이때 돈 받을 예정이야 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돈을 못 받으면 나는 네. 결제를 올렸고 대표님은 결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닥달을 해야죠, 거래처한테. 그렇죠. 그렇죠. 영업분들이 은근 이게 자기를 쪼는 용도로 좀 많이 쓰세요. 본인의 스스로가. 아, 그렇게 쪼임을 당하는군요, 스스로.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나 이 결제 다 받았어. 돈 줘 빨리 이렇게 압박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영업팀 분들의 능력이죠, 이건 사실은. 그렇죠. 네, 돈을 빨리 받아내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금 수금에 대한 결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 수입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주로 쓰는 건 어떤 거냐면 네. 부가세 환급금. 부가세 환급금. 네, 뭐 그런 때 좀 많이 써요. 아니면 뭔가 환출이 됐다거나 네. 이랬을 때 한 번씩 쓰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세금 환급될 때 네. 이럴 때 좀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렇군요. 이게 세금 같은 경우는 내가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는 건데 사실 사장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꽁돈 들어오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 사실 아, 그렇죠. 우리가 냈던 돈을 돌려받는 거긴 해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 돈에서 나는 이미 다 나간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뭔가 다시 들어오면 네. 행복한. 그렇죠. 저 이제 다른 업무를 할 때 이거 원래 안 써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이걸 보시는 대표님이 참 기분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씩 웃으시겠죠. 네, 그렇죠. 돈이 들어와? 꽁돈이야 이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기 먹어야겠다 이렇게 네, 하시겠죠. 우리 오늘 회식 갈까 소고기? 약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걸 조금 그럴 때 많이 쓰는 편이다. 아, 그렇군요. 네, 기타 수입이라고 하는 건. 네. 뭐 제목이나 본문은 그렇게 입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입력을 하는 거죠? 이거 하단의 거? 요거 이제 이거는 증빙을 첨부를 할 때 그냥 일반 파일로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런 사례들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뭐 언제 환급 받겠다. 아. 뭐 이런 거밖에 없고요. 이제 수금 예정 같은 경우에는 나 이때 돈 받을 거야.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14일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거래처는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네. 없으면 안 쓰시면 필수값이 아니니까요. 부가세, 이익이 예정, 환급금, 부가세, 환입, 관련 금액은 한 뭐 5천만 원. 아, 따뜻한데요? 네, 뭐 우리 영세업체니까 영세율 적용업체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들은 이제 매출은 없어도 매입적으로 다 환급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수출을 하는 업체면. 네, 이렇게 해서 대표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결제 요청 누르면 네, 결제 요청이 완료가 되고 네, 이것도 결제가 완료되면 네. 캐시 플랜에 있는 수입 결의에서 그렇죠. 이제 네. 이날 이렇게 입금될 겁니다. 네.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근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대표님까지 결제가 올라갔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조금 난감할 수가 있어요. 담당자분 입장에서는. 네, 이런 거 올릴 때는 좀 사실상 확정됐을 때, 그렇죠. 수금 예정일이 이제 확실해졌을 때 확실해졌을 때, 예, 보통 올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거래처한테 뭔가 각서를 받았다거나 뭐 그렇게 좀 확정 아니면 위약금을 물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올리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난감하잖아요. 그렇군요. 온다 그랬는데 안 오면. 네. 정산결의 메뉴입니다. 네. 정산결의. 저는 사실 어려워요. 가지급금 정산. 네. 가지급금 정산이 뭔가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가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돈은 일단 나가야 돼. 그쵸. 출장 나가니까 그렇죠. 여비를 준 거다. 그렇죠. 먼저. 여비를 줬는데 어디다 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했던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담당자분이 이제 복귀를 하셔가지고 나 이거 썼어 하고 올려라 이거죠. 그렇군요. 나 이거 여기 쓴 거야. 네, 그럼 남은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받아내면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 이거 쓴 거야 라고 해서 증빙 올리겠죠. 당연히 올려야죠. 그렇죠. 네, 올려서 그래 나 이때 쓴 거야. 31일에 쓴 거야. 그럼 뭐 돌려주거나 이렇게 없잖아. 이미 써버렸는데. 그렇죠. 저 나 이때 10대로 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돈 받아간 그 직원분이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뭐 관리자분께서 쓰시는 건 아니고 돈을 받아간 그분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숙박비고. 네. 숙박비를 100만 원이나. 네. 좋은 데서.
대표님한테 불려가겠는데. 출장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다. 네네. 아, 이게 근데 이렇게 그럼 좀 쓸게요. 네. 팀원이 네. 30명이었어. 아, 네네. 이러면 좀 납득이 되죠. 네, 네.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납득이 가죠. 네. 네. 이렇게 내가 회사에서 가지급금을 받았을 때 네. 요런 항목들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그렇죠. 정산하겠습니다. 네. 아, 요런 메뉴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기타 증빙 통해서 네. 가지급금 정산 메뉴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네. 출장 신청 메뉴입니다. 네. 말 그대로 출장입니다. 네. 나 출장 가겠다고. 말 그대로 출장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요? 인천 공장 출장권. 네. 인천 공장이다. 네. 언제 갈 거냐? 오늘부터 내일까지 갔다 올 겁니다. 네. 예상 금액 이렇게. 30만 원 출장비가 예상이 되고요. 네. 여러분 이건 예상안이에요. 실사 관련하여 출장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결제선 입력을 해주시고 결제 요청 버튼 네. 누르면 이제 출장 신청 요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건 출장 신청에서 출장비 예상안이고요. 가지급금은 예상안이 확정이 됐으니까 돈 내놔라, 돈 달라 이러는 거예요. 네. 네네. 저 말이 좀 험하군요. 공격 쓰세요? 뭐 이거 이분들 입장에서 돈 내놔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출장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출장 신청을 하면서 만약에 뭐 어디서 공문이 왔다거나 네.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요 결제문서나 일반 파일 첨부하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런 건 센스죠, 센스. 센스군요. 네. 휴가 신청 메뉴입니다. 네. 전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휴가 신청 메뉴이고요. 네. 앞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휴가 신청은 크게 신청이 있고 취소가 있어요. 네. 신청이 있고 취소가 있고 그리고 대리 신청이 있고 대리 취소가 있고 네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죠. 네. 충분히 올릴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대리 신청, 대리 취소다. 네. 네, 일단 신청부터 보면요. 네. 네, 휴가 신청이고요. 네. 휴가 구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연차, 훈련, 병가, 경조, 출산, 포상, 반차, 시차,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 저희가 연차하고 반차, 시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제문서 작성해서 결제 완료가 되면 그만큼 연차가 차감돼요. 네, 그렇죠.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나머지 훈련, 병가, 경조, 출산, 포상, 기타 휴가 같은 경우에는 연차 차감이 없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휴가 기간 입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일 하루 동안 연차를 사용할 겁니다. 네. 비상연락처 입력해 주시고요. 네. 네, 휴가 신청은 개인 사유죠. 네. 상세하게 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정말 만약에 급하게 한 건이라면 이렇게 좀 상세 내역을 적어야겠지만 웬만하면은 공개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요새는 그냥 안 적는 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휴가는 편하게 쓰세요. 네. 연차 편하게 쓰세요. 그래서 사유 입력 안 하고 그냥 네.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휴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시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건 30분 단위로 좀 제공을 해요. 이렇게. 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후에 1시간 반치를 쓰겠다 한다면 이렇게 1시간 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요날 1시간 반치 쓸 거야 오후에 라고 하는 거예요. 쓰고 싶네요. 저도요. 곧 있으면 훈련인데 마음이 아프네요. 아, 그렇군요. 네. 연차, 반차, 시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시스템에서 이거는 연차 차감을 하는 건들이고요. 네. 이제 훈련, 병가, 경조, 출산, 포상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내부 지침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유급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럼요. 네, 말도 안 되지만. 네. 네. 제가 근데 이 휴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 메인으로 가게 되면 달력이 나타나잖아요. 네, 여기서 그렇죠. 휴가를 신청하시게 되면 떠요. 네. 달력에.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휴가를 가셨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설정을 통해서 이런 휴가 일정을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거나 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달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네. 네. 네, 휴가 신청 취소입니다. 네. 휴가 신청 취소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쉬려고 이제 신청을 다 해놨는데 네. 갑자기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 방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연차를 못 하게 됐어요. 사용을 네. 못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취소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네. 그래서 까였다가 이걸 하면 다시 영상 복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방금 전에 내일을 이제 쓰기로 했었는데 네. 거래처 대표님 방문으로 연차 취소 희망합니다. 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결제 요청하시면 요날 연차 쓰기로 했던 걸 반대로 차감을 한다. 다시 0이 된다. 안 쓴 네. 걸로.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전에 썼던 걸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전에 올렸던 내역이 있을 겁니다. 결제 문서가. 찾기 눌러서 그 내용을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결제가 완료가 돼야지만 리스트가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대표님 결제 제발 빨리 해주세요. 네. 닭다를 잘하시네요. 쪼아야 돼요. 사람은 조금 쪼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열심히 한다 그랬어. 알겠습니다. 대리 신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휴가 신청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대신에 네, 다른 점이 뭐냐면 이 휴가 대상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검색 버튼 누르면은요. 네, 직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여기서 강 부장님 거를 대신 신청을 해드려야겠다. 네, 이렇게 휴가 대상자를 네, 입력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대리 취소 메뉴입니다. 대리 취소도 마찬가지로 네, 어떤 날 휴가를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어떤 분이 취소를 희망합니다. 이걸 대리로 신청해 드립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네, 네, 이 취소 같은 경우는 결제문서 기존에 이제 결제되었던 네, 그렇죠. 휴가 신청서 선택해서 첨부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결제 요청해 주시면 대리 취소가 완료됩니다. 네, 완료 문서함입니다. 네, 방금 전까지 이제 문서 작성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게 문서 작성을 하고 결제를 모두 받게 되면 네, 완료 문서함으로 이제 문서가 모이게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완료 문서함에서 그러면 이제 결제 완료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이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완료 문서함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나랑 관련한 내용들. 그렇죠. 네. 참조 올렸거나 제가 결제를 결제권자거나 했거나, 네. 제가 결제를 올린 거거나. 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쭉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상세 버튼 눌러서 그때 전자결제 문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인쇄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인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결제일이 보이니까 이제 언제 최종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그렇죠.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하는 행동인데요. 이건 이제 약간의 꿀팁인데 기한일이 이때입니다. 네, 여기 보면 기한자라고 보이죠. 네, 기한자가 이때 올렸는데 결제일이 이때 난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일단 뭐부터 하냐면 이게 일자가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바로 추적 들어갑니다. 어디서 늦어졌는지. 네, 상세를 들어가면은 여기에 보통 누가 여기 결제권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아마 네. 네. 아,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요 사람이 만약에 2명밖에 없으면 요 사람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요분한테 가서 왜 이렇게 늦게? 왜 이렇게 늦게 하냐? 왜 이렇게 구박을 많이 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기한을 올린다는 거는 여기서 어느 정도 초보가 나고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승부가 나고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 저희가 업무 딜레이가 안 돼요. 네, 윗분들이라고 한들 업무에 도움을 주셔야지 방해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닥달을 해서라도 여러분 업무를 도와달라. 맞아요. 사실 이 전자결제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이제 빨리빨리 일어나는 게 좋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플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죠. 결제 내역을 사용할 수 있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안 하고 있는 건 무슨 심보냐. 네,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네, 네,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고 클릭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 거면은 그렇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여러분 잘못이 없어요. 결제권자가 잘못한 거예요. 네, 이것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태그가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태그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네, 그렇죠.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첨부 파일함 메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상단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이제 하단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네. 요거는 전자결제 문서가 완료가 됐는데 그 전자결제 문서에 일반 파일들이 첨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파일들만 따로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때 어디서 그 파일 봤었는데 뭐였지? 뭐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3선 버튼 누르시면 상세 내역으로 가게 되고요. 네. 네, 관련한 파일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개인별 업무일지 메뉴인데요.
직원분들께서 이제 업무일지를 작성을 해주시잖아요. 네. 업무일지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관리자분께서 네.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네. 확인할 수가 있는 메뉴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회하시면 네. 임 과장님이 쓰신 거, 이 차장님이 쓰신 거, 김 전무님이 쓰신 거 이렇게 다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자별로 9월 23일에 이 차장님이 이 일을 하셨고 8월에는 요 일을 하셨구나. 네. 이렇게 이제 개인별로 업무일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꿀팁은 이걸 보고 했네? 자료 들고 와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관리자분들이 최대한 쓸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너 이거 했다며. 자료 들고 와봐. 전자결제 올렸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관리자분들은 충분히 이런 걸 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관리자분들의 역할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조회 기간을 만약에 뭐 한 달로 했다. 근데 네. 다 20개인데 이 사람은 왜 18개지? 그렇죠. 너는 몇 배 먹었어? 또 이제 추적이 들어가는 거죠. 연차 많이 썼어? 뭐 이런 식으로. 연차 많이 쓸 수 있죠. 이런 걸로 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연차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개인별 업무일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결제 휴지통 메뉴인데요. 네. 전자결제 휴지통 메뉴는 결제 완료된 문서를 삭제했거나 이런 문서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기한을 했다가 네. 결제 요청을 했다가 제가 회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임시 저장화 되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삭제시켰을 때, 임시 저장된 걸 삭제시켰을 때 나의 이 전자결제 휴통으로 오게 되는 네.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복원하거나 네. 아예 그냥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신중하세요, 배우긴 항상. 네, 삭제는 항상 신중하게 네. 해야 하고요.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경비 정산장 메뉴입니다. 네. 네, 직원분께서 네. 사비로 지출한 것도 있고 가지급금 받은 것도 있고 네. 정산 결의한 것도 있고 이제 회사랑 그렇죠. 급여 외에 경비 네. 관련한 것들로 이런 업무들이 일어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전자결제 문서가 이제 작성이 되고 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이 됐다면 지급된 것도 이제 작성이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네. 얼마를 요청을 했고 증빙을 얼마 했고 돈을 얼마 받아서 지금 뭐 회사랑 지금 경비 관련해서 잔액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가 경비 정산장 네. 메뉴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쓰시는 거고요. 그렇죠. 각자 네. 쓰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못 받은 금액이 있나라고 한다면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2,620원 아직 덜 받았네. 더 받은 건가요? 더 받은 거. 더 받은 거네. 네. 토해내야 되네. 그렇죠. 빨리 2,620원을 써야죠. 써야 되나? 회사 공급이 그거를. 네.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경비 정산장 메뉴입니다. 네. 네, 차량 운행 일지 메뉴인데요. 네. 이제 법인 차량 사용을 하실 경우에 네. 이렇게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을 해야 뭘 받으실 수가 있어요. 공제로 받을 수 있죠.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이제 인정받을 수 있죠. 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차량 사용을 하셨을 때 네. 이제 사용하신 분께 입력하세요 여기에. 네,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상단에서는 이 차량 운행일지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목록 영역에서 이날 이렇게 사용했구나 이런 건들을 확인을 쭉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하단에 보면 선택된 건의 상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추가 버튼 누르면 이제 입력할 수 있게 깨끗해지고요. 네. 차량에서 선택, 요 차량을 탔구나 내가 네.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언제부터 뭐 언제까지? 2시부터 네. 6시까지 거래처 미팅 다녀왔습니다. 운전자는 홍길동이고 네. 동승자는 하사원입니다. 네. 주행 전에 950km였는데 네. 주행하고 나니까 1200km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출퇴근용이 있고 일반 업무용이 있잖아요. 네. 출퇴근용은 말 그대로 출퇴근했을 때 입력하시는 거고 네. 지금 이 거래처 미팅 같은 경우는 네. 일반 업무용이니까.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250km 더 건가요? 네. 250km. 주유하셨거나 통행료직 납부하셨거나 주차비 발생했거나 하셨을 때 이쪽에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렇죠.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차량 등록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눌렀는데 없어. 거기 없네? 네. 차량 등록해야겠네? 네. 그러면 추가 버튼 눌러서 보통 이제 뭐 1, 2호 이 그쵸, 뭐 렌트 법인 차량이다.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전용인지 범용인지 네. 사용 여부 해서 포토. 네. 네, 이렇게 새로
차량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됐죠. 이렇게 차량 운행일지 작성해 주시면 네. 인쇄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인쇄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또 많이 싸웠죠. 저희는 이제 이걸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쵸. 이걸 이제 막상 타시는 분들은 적기 귀찮아하시니까. 엄청 귀찮아요. 네. 귀찮아요? 엄청 귀찮죠. 저희는 이걸 그러면 없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제가 여담인데요. 네. 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네. 이걸 꼭 써야 돼요. 네. 써야죠. 저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썼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경리분들이 죽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1분도 안 걸리는 거 그냥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꼭 해주십시오. 나중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시동 끄고 내릴 때는 까먹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컴퓨터를 켜니까 몇 킬로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드린 기능이 뭐냐면 네. 모바일에서 차량 운행일지를 쓰실 수가 있어요. 아, 좋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우리 거 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차량 운행일지도 쓰실 수가 있다. 아, 그러면 안 이렇게- 까먹겠죠? 네, 이렇게까지 네. 줬는데 안 한다. 그건 진짜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불법이죠. 네. 이거 담당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이 담당자분이 편합니다. 담당자분 뭐 여러분 이런 마인드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얘는 하는 게 뭐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이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사람이지만 이거 이제 여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분은 이제 이거 말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경리분들이 얼마나 바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각 부서가 원래 제일 힘든 거긴 한데 이제 이 정도까지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아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경리분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탈 쪽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고생하셨고요. 네, 이제 네. 여담이지만 그냥 간단한 거지만 이 포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자 분들, 현업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전 직원분들이 다 쓰는 메뉴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메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늘 써보셨던 분들은 또 쉽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이런 개념이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어렵다. 사용이 어렵다. 좀 사용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안내를 꼭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저희한테 네. 여기 상담번호 있습니다. 이쪽으로 꼭 전화 주셔가지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쓰면 되게 편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전화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